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와 함께 출근하셨죠?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지역에는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으면 어떤 지역에는 300mm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남은 한 주, 오늘 하루 화이팅 하셔서 출근길 뉴스와 함께 보내시기 바랄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조직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정책 금리를 동결했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금리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는 차기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가능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 영공이었다고 적시하면서 한일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계속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실무 협상이 진전되길 희망한다며 외교적 관여를 계속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간 조속한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고 유엔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30일에서 31일 중국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도 이 같은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200만 개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북미 양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보복 조치가 일본 관광업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등 보복 조치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감산에 돌입합니다. JP모건은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기 판단 지표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화면 결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시가 연기됐던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오는 9월 출시됩니다. 네, 오늘 출근길 뉴스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저 다음 주부터 휴가 가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출근길 뉴스가 쉬니까요.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 휴가 다녀와서 출근길 뉴스로 복귀할 테니까 꼭 그때 다시 만나요. 다다음 주 8월에 만나요.